60세가 넘었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 즉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고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가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매일 조용히 당신의 심장을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무렇지 않게 진료실에 찾아왔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고 돌아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고혈압 동맥 막힘 혹은 더 심하게는 심장마비 직전의 상태에 놓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불안한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정크푸드를 먹거나 운동을 거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심장을 지치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서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 습관을 멈추라고 강혹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는 가장 해로운 5가지 습관을 공개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모든 것들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멈추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시작해 봅시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당신만을 위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습관 1. 하루 종일 앉아있기. 어르신이고 은퇴했거나 예전보다 덜 활동적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보내는 조용한 시간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사실인데 정지 상태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살아있는 근육입니다.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특히 다리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동맥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조용히 점진적으로 쌓이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통해 그 손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장 전문의로서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70대나 80대 환자들이 건강해 보이고 괜찮다고 느꼈지만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가슴 통증, 현기증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왔다가 동맥이 막히고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으며 수년간의 비활동성으로 인해 심장이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말입니다. 비극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 매일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깅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시소 5분에서 30분 정도 당신의 속도에 맞춰 동네를 걷거나 복도를 걷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쇼핑몰에서 걷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기만 하면 됩니다. 걷기는 혈류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심장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억력도 향상시킵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치매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심장이 갈망하는 것, 즉 리듬 순환, 그리고 관리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나는 너무 늙어서 시작하기엔 늦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노화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심장은 한 걸음씩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발 가슴 통증이 당신의 경고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예방은 병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신발을 신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앉아 있는 것이 심장을 천천히 손상시킬 수 있는 반면 매일 당신의 접시에 추가하는 것, 특히 숨겨진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똑같이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시다. 습관 네 숨겨진 소금이 가득한 위안이 되는 음식 먹기. 많은 어르신들에게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억이자 전통이자 위안입니다. 익숙한 통조림 수프 맛 소금 간이 된 버터를 바른 토스트 한 조각 또는 수년간 의존해온 냉동식품은 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조용히 당신의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나 있습니다. 짠맛이 특별히 나지 않는 일상 음식에도 숨어 있습니다. 빵, 소스, 치즈, 델리 미트 포장, 스낵 등 이 모든 것들이 빠르게 쌓이는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소금의 영향에 더 민감해집니다.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가된 체액은 혈관을 통해 흐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켜 동맥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은 동맥벽을 경화시키고 두껍게 만듭니다. 이는 고혈압, 신장 부담, 심장 질환으로 직접 이어지는 조용한 과정입니다.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고혈압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쌓여가다가 어느 날 심장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조심했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매일 걸었지만 여전히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소금이 많은 냉동식품 절인 음식 또는 가공된 스낵에 의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쉽고 준비하기 쉽고 먹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할 정도로 무시하기 쉬웠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적응할 것입니다. 빠르면 2주 안에 허브 레몬 마늘 또는 올리브 오일 약간으로 조리된 음식은 다시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맛이 날 것입니다. 한편 당신의 심장은 이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올 수 있으며 한때 위협받았던 당신의 미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귀찮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의 심장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각 식사는 약이 되고 각 재료는 조용한 자기 보존 행위가 됩니다. 하지만 소금만이 당신의 일상에서 숨어있는 유일한 위험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이 매일 아침 처음 먹는 것, 즉 아침 식사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당신의 심장을 실패로 이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습관 3, 지방이 많거나 가공된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기. 많은 어르신들에게 아침 식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한 순간입니다. 커피향, 베이컨 굽는 소리, 따뜻한 음식의 편안함. 하지만 이러한 식사들이 친숙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당신의 몸 안에서, 특히 심장에서 하는 일은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긴 밤의 휴식 후에 당신의 몸은 섬세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혈액은 자연적으로 더 진하고 심박수는 더 느리며 순환계는 막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포화지방, 가공육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첨가당이 많은 아침 식사로 몸에 충격을 줍니다. 베이컨, 소시지, 버터에 튀긴, 계란, 설탕이 많은 시리얼, 마가린을 바른 흰 토스트. 이것들은 정상적인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신의 심장에게는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적대적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식사는 콜레스테롤을 치솟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 조합은 특히 몸이 심장 관련 사건에 가장 취약한 아침의 재앙의 레시피입니다. 대부분의 심장 마비가 하루 중 이른 시간에 종종 아침 식사 직후에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았지만 잘못된 종류의 아침 식사를 매일의 습관으로 삼았던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마다 그것이 쌓였습니다. 동맥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은 서서히 올랐으며 심장은 조용한 부담 아래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에 좋은 아침 식사는 여전히 깊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베리 한 줌을 넣은 스틸컷 오트밀 아보카도를 곁들인 통곡물 토스트 삶은, 계란, 신선한 과일 한 그릇 또는 간단한 스무디도 좋습니다. 이것들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치유 음식입니다. 그것들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염증을 줄이며 당신의 심장이 스트레스 대신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와 당신의 심장을 위한 분위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내리는 첫 번째 선택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이 유일한 조용한 적은 아닙니다. 당신이 긴장을 풀기 위해 마시는 것,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마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당신의 심장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아래에 숫자 1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계속 진행합시다. 습관 4. 긴장을 풀거나 잠들기 위해 술 마시기. 많은 어르신들에게 저녁 식사 때 와인 한 잔이나 잠들기 전에 작은 나이트캡은 무해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에 휴식 의식이거나 저녁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60세 이후에는 알코올이 예전처럼 당신의 몸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한때 편안함을 주었던 것이 이제 조용히 당신의 심장에 올가미를 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화된 몸은 알코올을 더 천천히 대사합니다. 간이 한때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더 오래 남아 혈압, 심장 박동, 그리고 전반적인 심혈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소량이라도 규칙적인 양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수면 중 심박수를 높이며 불규칙한 심장 박동, 특히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량이 적거나 심지어 최소한이라고 생각했던 어르신들에게서 이 상태를 너무나도 자주 진단해 왔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하루에 단 2잔만 마셨던 환자들을 치료해 왔는데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피로감을 느끼며 병원에 왔습니다. 그들의 심장이 과로하고 공격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손상의 원인을 추적했을 때 과도한 양이 아니라 새는 수도꼭지에 물방울처럼 쌓인 조용한 매일의 양으로 인해 알코올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즉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병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알코올은 밤의 도둑처럼 작용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방해하여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위험하게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잠들기 위해,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또는 감정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거짓된 위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휴식을 방해하고 야간 혈압을 높이며 아침에는 전날 밤보다 심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나은 수면, 더 나은 평온함, 더 나은 건강. 이 모든 것에는 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주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는 것은 에너지, 정신적 명확성을 향상시키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미래에 더 건강한 삶에 몇 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이 당신이 몸에 넣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갇혀있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부에서부터 조용히 심장을 망가뜨리는 조용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습관 5. 스트레스, 분노, 슬픔을 억누르기. 스캔이나 혈액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짊어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스트레스, 결코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분노, 심장의 조용한 구석에 살고 있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눈에 보이는 흉터를 남기지는 않지만 당신의 심장, 혈관, 그리고 장수에 대한 당신의 기회의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는 강해지고 모든 것을 안에 담아두도록 길러졌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이 약점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자란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자주 듣습니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또는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스트레스를 겪어왔어요. 익숙해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용인하는 것을 당신의 몸은 조용히 대가를 치릅니다. 감정적인 긴장을 억누르면 당신의 몸은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당신의 부신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지어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 증가에 기여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아무리 자주 걷더라도 만성적인 감정적 스트레스는 이 모든 것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식단을 따르고 운동하고 약을 복용했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깊은 감정적 상처, 즉 슬픔, 죄책감, 외로움 또는 분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표현하지 못한 것들로 말 그대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널에 생각을 적거나 친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거나 심지어 조용히 앉아 하루에 10분 동안 깊이 숨쉬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긴장을 푸는데 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와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점입니다. 무거운 것을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치유할 공간을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이 감정적으로 평화로울 때조차도 당신의 심장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는 야간의 위협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배우자는 매일 밤 그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코골이가 정말로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심장에서 전하는 마지막 말,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성찰하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변화하려는 관심 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익숙한 일상이 편안하게 느껴지고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계속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장을 조용히 함께 해왔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휴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 뛰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심장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거창한 행동이나 완벽한 습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고 꾸준한 보살핌을 통해서 말입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와인 대신 물 한 잔, 소금 간이 없는 식사 선택하기, 진정한 휴식 취하기, 분노를 놓아주기. 이것들은 단지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가장 사랑해온 단 하나의 장기에 대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심지어 90대 환자들도 간단한 결정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고 더 긴 삶은 여전히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의도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의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단 하나 말입니다. 가장 작은 발걸음이 가장 큰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낙담하거나 외롭다고 느낀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의 웃음, 당신의 존재, 당신의 심장에는 아직 줄 수 있는 많은 순간들, 만들 수 있는 많은 추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돌보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귀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박동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최고의 시절은 당신과 함께 해온 심장을 보호한다면 여전히 당신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유지하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신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심장은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들은 당신이 충만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배운 한 가지와 당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지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우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응원합니다.